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토론토 본 한인교회에 와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마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들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소개받은 이승엽입니다. 이름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해서 요즘은 여러 가지 처음에 인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나중에 꼭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짤막하게 이렇게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지적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그 근원적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조금 저희가 그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만 들으시다가 조금 오늘은 집중하셔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창조지나 논쟁에 이런 면들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께서 좀 깨달아서 향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기도해야 될지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적설계 연구회란 모임 8년 전에 시작됐는데요. 이제 그 모임을 이끌고 있고요. 현재는 그 버클리 생명공학과 박문 교수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학회를 갔다가 또 기도도 하고 하면서 토론토에 들렸는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1장 20절과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과 또 어떤 사람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을 바라봤을 때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사람들에게 이미 밝혀 보여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100억 개의 세포로 분열되는데 옆에 컴퓨터도 없고 아무런 조절 인자들이 없는데 엄마 뱃속에서 분열이 되면서 100억 개의 세포로 분열이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이거 우연히 될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진화론을 얘기할 때 자연사 박물관이나 어떤 책이나 할 때 대부분이 동물에 대한 어떤 진화의 과정들을 그림들을 보고 그것을 공부하고 있죠. 근데 22절에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물의 형상에 어떤 우상 숭배 돌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화론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동물 모양의 우상들을 바라보고 자연 속에서 우연히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께서 내주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믿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 네 가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고 죄인으로서 그걸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죄사함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도록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타락과 구속에 대해서는 모든 기독교의 수많은 교단과 무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다양한 뷰가 있을지라도 타락과 구속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없습니다. 다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창조와 종말에 대해서는 같은 크리스찬인데도 되게 많은 그 어떤 생각들을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이제 창조에 대해서 크리스찬인데도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창조에 관련된 것들을 잘못 심어주고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갖기에 오해하도록 잘못되도록 이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탄은 지금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도 워낙 왜곡을 많이 했고 이상한 이단 단체들이 종말론 가지고 막 사람들을 호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는 오히려 종말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때인데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지 않는 또 그러한 오히려 역효과들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들이 다 사탄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안에서의 세계관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이제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했죠. 그래서 그 크리스찬의 어떤 표시로 이 물고기 이제 약자죠. 헬라어 약자로 물고기인데 물고기 표시로 서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수신호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했죠. 근데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자동차 뒤에 저 물고기 표시를 붙이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신론자들은 이걸 싫어해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저런 이제 모양으로 진화가 된 그 모양으로 해서 저걸 또 붙이고 다니는 또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창조학을 얘기하든 아니면 영어로 인텔리전트 디자인, 지적 설계를 얘기하든 결국은 이 세상의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지적인 존재,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늘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서 진화론자들은 저 책의 타이틀처럼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과학의 논쟁에 이상하게 끼어들어서 왜 종교적인 내용을 과학에 끼어들려고 하느냐. 그리고 과학을 우리는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학에서 괜한 분쟁을 일으키고 목사님 오늘 설교하셨지만은 왜 쓸데없는 다툼을 일으키느냐. 그거 잘못됐다. 이런 식의 대중미디어나 또 진화론자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일부 크리스찬 분들도 굳이 이렇게 창조과학이니 지적설계니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느냐. 그냥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 믿고 교과서에서는 진화론 그냥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믿으면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각국 여론조사를 했는데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믿는 여론조사 비율이고 빨간색은 진화론이 틀렸다. 노란색은 이제 잘 모르겠다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서구 유럽들, 일본도 그렇고 상당히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믿는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이제 미국이 있죠. 미국은 그래도 항상 창조과학 운동도 시작됐고 지적설계 운동도 시작됐던 곳이라서 비율이 오히려 또 진화론이 맞다고 하는 비율이 조금 많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터키입니다. 이슬람 국가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슬람 국가에서 유일하게 창조과학이 아주 되게 활발하게 연구되고 소개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그래서 자료를 보면 창조과학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해서는 우리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 틀렸다라고 맞다고 생각할 텐데 미국만 해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많은 그런 기존의 활동들 때문에 진화론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알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형태가 나왔는데 유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타임지도 그렇고 네이처도 그렇고 많은 이제 논쟁들이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얼마 전에 지금 한국 뭐 신문에서 여러 가지 뭐 MBC도 그렇고 KBS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 교과서 추진 개정 위원회라는 모임이 있거든요. 이제 창조과학의 일부 분들이 이제 그 어떤 새로운 목표로 창조과학이 지적설계론을 교과서에서 같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학술적으로 진화론 그 내용 중에 이미 틀린 것들이 참 많거든요. 학술적으로 논문 진화론자들 내부에서 연구를 통해서 틀렸다는 게 밝혀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시조새도 중간 형태의 하석이냐, 근데 그렇지 않다가 하는 논문들이 많고요. 우리가 말이든지 후추나방이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해켈의 배아 발생도는 이미 해켈이란 그 생물학자가 본인이 유명해지려고 이거를 조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이언스에 이게 조작됐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생물학 교과서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진추에서 이제 학술적인 논문을 다 조사를 해서 이것들은 이미 진화론자들도 틀렸다라고 얘기한 건데 왜 교과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냐, 이걸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검토해서 학술 논문으로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 책의 저자들한테 이제 보낸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삭제해야 되는 것은 삭제해라. 그래서 많은 교과서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삭제하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의 이제 진화론 관련된 연구자들 또 단체들이 이걸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네이처지에도 투고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한국 여론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논쟁에 깊숙한 어떤 내용들, 이런 이미 진화론 학자들도 연구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어떤 교과서에 나온 것들이 잘못돼 있다라고 이미 밝혀졌음에도 대중미디어는 그 종교적인 단체에서 괜히 과학을 이상하게 생각하도록 많은 사람을 호도한다, 막 그런 식의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조과학과 지적설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9.11 사태 났을 때 첫 번째 쌍둥이 빌딩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했죠.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저녁 시간이었는데 저는 CNN 라이브를 보고 있었는데 그 리포터의 보도는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테러일 가능성이 많지만은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금지 구역에 혹시 뭐 조종을 잘못해서 뭐 빌딩에 추락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연히 생긴 일인지 이게 테러에 의해서 된 일인지 모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빌딩에 다른 두 번째 비행기가 충돌을 하니까 리포터의 이제 보도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뭐라고 달라지냐면 이건 테러다. 그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비행금지 구역에 서로 다른 쌍둥이 빌딩에 서로 다른 비행기가 우연히 부닥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테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누가 의도해서 이걸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두 가지 돌의 형태가 있습니다. 돌의 형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구분할 때 이게 우연히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할 때 여러분 뭐 이건 풍화작용에 의해서 내추럴 프로세스로 생길 수가 있겠죠. 그건 상식적인 문제죠. 근데 이제 밑에 그림은 돌이 없는 지역에 돌들이 이렇게 뭐 뭉태기로 이렇게 특별한 형상을 가지고 세워져 있죠. 근데 특별히 또 이제 앞에 그림은 돌이 위에 하나 얹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추럴 프로세스로 전혀 누가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만들지 않고 정말 자연적인 과정으로 이런 돌의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 돌이 없는 지역에 이 돌을
저렇게 깎아서 바람으로 아니면 물 같은 걸로 우연히 또 저런 형상이 위에 돌이 얹어 있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뭐 고인돌이고 누가 뭐 외계인이든 아니면 옛날에 이렇게 원시인들이 어떤 뭔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물을 봤을 때 이게 내추럴 프로세스로 우연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냐 아니면은 누군가 이거 의도해서 만들어졌냐는 그냥 상식선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유학했던 때부터 뭐 미국에서 제일 그 나노나 마이크로 구조물을 제일 잘 만드는 학교가 이제 UC 버클리인데요. 왼쪽 그림은 이제 저기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만한 밑에 모터입니다. 처음으로 90년대 초에 머리카락만한 그 반도체 공정으로 모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처음으로 이제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해서 몇십 나노짜리를 돌린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게 사이언스 논문이에요. 요즘은 이제 뭐 훨씬 잘 만들지만, 그러니까 나노를 처음으로 돌렸다. 그래서 마이크로모터, 나노모터에 대한 이게 논문 자료입니다. 근데 저희가 진화론을 봤을 때 아주 하등한 생명체인 박테리아의 편모가 전자현미경으로 봤더니 엔지니어들이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모터로 돼 있거든요, 구조가. 단백질 모터인데 옆에 봤던 그런 조악한 형태의 모터가 아니고 훨씬 작은데 이 유연한 꼬리가 2만 rpm으로 돌아요. 돌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요. 이 안에 놀라운 클러치가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뭐 엔지니어들이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란 거는 유연한 꼬리가 2만 rpm으로 작은 게 이 유체 속에서 물 속에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뭉그러지거든요. 유체 속에서 작은 거는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점성력이 커져가지고 이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딱딱한 건 모르는데, 근데 이게 놀라운 분자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저게 유연한 게 돌아가요. 빠른 속도.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들은 기계공학자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저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근데 만약에 제가 동일한 질문을 할게요. 이 박테리아 분모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연히 만들어진 구조냐, 아니면은 누군가 이거를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해서 설계했느냐 라고 만약 질문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너무 작고 놀랍고 너무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우연히 만들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그죠? 그럼 내가 만약 과학자라면, 근데 교과서에는 이게 하등한 생명체거든요. 이거는 뭐 진화론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너무 단순하다. 이건 뭐 너무 쉽게 만들어진다라고 그냥 설명을 하고 넘어가요. 그럼 내가 과학자로서 이거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구조적으로 모터라는 것이 어떻게 뭐 단백질이 막 수백 개 단백질이 막 이렇게 막 얽혀져서 그냥 단순히 결합된다고 해서 이런 기능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그럼 이런 거가 설계된 걸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연구가 불가능합니다. 생물학에서는 이게 설계됐다 아니면 창조됐다를 나는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싶고 논문을 쓰고 싶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을 뭐 교수 자리나 뭐 연구소 자리에서 내쫓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수님 무슨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우연히 되어지지 않은 거고 과학자들은 충분히 그걸 연구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 생물학자들이 논문을 쓰면은 놀라운 기능들이 많잖아요. 근데 표현을 이런 식에밖에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무 놀라우니까 이런 것들 놀라운 기능들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최적화돼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 거다. 그렇게 표현을 못하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 복잡한 게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아니면 이게 만들어지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진화론자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란 표현 속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거 너무 불가능할 것 같은 구조인데 그래도 진화론으로 설명해야 논문이 실릴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이게 너무 놀라워서 이거는
누군가 이거를 디자인했을 것 같다라는 설명 방식을 이 좋은 논문에 넣었으면은 논문이 실리지가 않죠. 왜냐하면 심사자가 그런 표현이 있으면은 리젝트를 시키거든요. 그건 과학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진화론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젊은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이게 상식적으로 뭐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연구를 못하게 하느냐. 보시다시피 진화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진화 마이크로 이볼루션이 있고요. 대진화 매크로 이볼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의 생명체가 탄생하는 무에서 유가 탄생하는 어떤 이론을 연구하는 케미컬 이볼루션 화학 진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은 종내에서 지금도 실험실에서는 환경에 적응해서 많은 변이들이 일어나거든요. 박테리아든 세균이든 그건 변이들이 일어나고 핀칫에도 자연 환경에 적응해서 부리의 모양이나 그런 것들이 바뀌죠. 그거는 마이크로 이볼루션 소진화는 그 당연히 과학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윈이 이제 소진화의 증거를 가지고 이것이 오랜 시간 축적이 되면은 새로운 형태의 종이 되겠다고 가설을 세운 게 이제 종의 기원이죠. 그래서 대진화 매크로 이볼루션이 일어나겠다고 얘기했는데 증거가 되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증거가 우리가 종을 크게 봐서 200만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크게 봐서요. 물론 디테일하게는 아주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모든 종이 진화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면은 종과 종 사이를 바로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새끼를 낳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주 이상한 형상의 뭐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종과 종 사이를 뛰어넘는다고 할 때 수많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새로운 종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화석을 발굴하다 보면은 지금 있는 종보다 중간 형태의 화석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상식이죠. 그죠? 근데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된 이후 150년이 흘렀는데 논란이 되는 시조새 이외의 화석 중에 몇 개가 없어요. 그것도 다 논란이 되는 거예요. 명확한 대진화의 증거를 얘기하는 화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 과학자인데 아니 어떻게 수백만 종보다 훨씬 많은 중간 형태의 화석들이 나와야 되는데 화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학자든 비과학자든 이게 증거가 너무 없다. 중간 형태의 화석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지금도 만약에 어떤 형태의 종들은 진화가 되는 이상한 형태가 갑자기 나와야 되는데 아프리카고 아마존이고 생물학자가 아무리 탐험을 해도 현재 종과 이상한 형태의 막 그런 것들 대진화를 이루는 그런 증거들 살아있는 것들은 나오질 않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그죠? 근데 더군다나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최초의 생명체에 대해서는 증거가 아예 없어요. 증거보다는 유일한 실험이 밀러의 실험입니다. 밀러라는 그 시카고 대학 대학원생이 원시대기를 강조해 가정에서 거기다가 전기 스파크를 줘가지고 코아세르베이트가 만들어졌는데 그 아미노산은 전 단계죠. 근데 그 아미노산은 생명체에서 존재하는 아미노산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수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밀러의 실험을 능가할 만한 실험이나 이론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다 포기를 했어요. 진화론자들은 이 설명 방식을 못합니다. 이제는 무에서 갑자기 지구상에서 어느 순간 생명체의 기초 단위가 만들어졌다는 건 얘기를 못해서 지금의 대부분 유명한 진화론자들은 다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씨를 심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톤을 외계 생명체에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에 그 씨가 와서 진화가 된 거는 소진화를 가지고 소진화의 증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졌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썼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진화의 증거를 가지고 대진화에 대한 가설을 세웠거든요. 근데
학자적 양심으로 자기 이론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대진화의 증거들을 명확하게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론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자연 선택이라는 내추럴 프로세스로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과학자든 수많은 연속적인 작은 수정에도 생길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만약에 연구해서 이것이 내추럴 프로세스 자연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뭐 이 어떤 복잡한 구조인데 오랜 시간 축적돼서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구조를 만약에 밝혀낸다면 내 이론이 틀린 거다. 나는 모든 생명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만약에 밝혀졌으면은 내 이론은 틀린 것이다. 이게 종회기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솔직한 진화론자라면 다윈이 얘기한 대로 저런 걸 찾아 나가야죠. 그 찾아 나가서 찾으면은 다윈의 어떤 이론이 틀렸다. 그걸 수정해야 되고 만약에 막 여러 가지 수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런 복잡한 구조를 못 찾았어요. 그러면 다윈 이론이 맞는 거죠. 그러면 나도 여기서 이런 강의를 할 필요가 없죠. 아무리 그런 구조를 찾아 나갔는데 못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거는 생명체가 내추럴 프로세스로 이루어졌나 보다. 그런 식의 밖에 생각을 못 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최초 생명체와 대진화에 대한 타당한 증거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명확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과학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싶고 비판하고 토론을 하고 싶다. 과학이라는 건 토론에 대해서 발전을 하는데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이번 문제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회과학이든 어떤 무슨 뭐 교조주의든 아니면 무슨 뭐 독재 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합리적인 것을 다루는 과학에서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강해요. 이게 이거를 진화론과 반대되는 연구를 아예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좀 가면 이제 자연주의적 뭐 요거는 제가 뭐 설명.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화가 됐다는 걸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화석이죠. 그래서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기한 이제 왼쪽에 유명한 그 굴드 교수, 하버드대 교수고 이제 중간에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캠브리지의 이제 모리스 교수인데 이분은 이제 화석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뭘 연구를 하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 배울 때는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게 지질의 어떤 그 나이 순대로 쭉 나왔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현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그 이전 지층에는 삼엽충인이 되게 단순한 것만 화석만 나오다가 갑자기 캄브리아기에서 온갖 종류의 화석들이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고생물학자들은 이 캄브리아기가 대폭발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체가 갑자기 폭발돼서 막 구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윈주의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드 교수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위에 나무는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매일 배우는 거예요. 이게 다윈의 틀이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종이 이게 갈라지면서 이게 어떤 종이 있는데 이게 중간 생명체가 막 생기면서 이때 이제 새로운 종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생명체들이 막 되다가 이때 이제 갈라지는 거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갈라지는 걸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화석을 발굴하는데 중간 생명체들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굴드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간 생명체들이 막 생긴 게 되게 짧은 순간에 점진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되게 짧은 순간에 갑자기 급격하게 생겼다. 근데 이게 되게 짧은 순간에 생겼기 때문에 이게 화석으로 묻히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화석이 없는 거에 대한 설명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굴드 교수가 얘기한 거는 진화론의 소수 이론으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받아들이고 토론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화석이 없는 거를 가지고 아니 이때 누군가가 새로운 종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수도 있잖아요. 하나의 설명 방식으로. 근데 그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굴드 교수의 얘기는 과학인데 지금 말하는 누군가 뭐 어떤 뭐
지적인 존재가 생명체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과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진화론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소수 이론들이 있고 대부분은 이게 이제 메인 진화론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진화론의 어떤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데 진화론 내부에서 과학계에서 논문도 쓰고 토론도 하는데 것들은 우리 과학으로서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게 틀렸냐?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은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문 용어인데요. 우리가 현재 진화론이 증거가 좀 부족하고 설명 방식이 부족하다는 건 알겠다. 근데 우리가 과학이 더 발전하면 그걸 다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왜 벌써부터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설명 못하는 부분에 그것이 하나님이 했다라는 설명 방식을 집어넣냐, 그 빈틈에다가. 그거는 솔직하지 못하고 게으른 과학자들이 하는 짓이다. 더 연구하면은 우리가 설명 못하는 거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여러분? 좀 맞는 것 같죠? 예? 근데 이제 창조과학이든 지적설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3차원 공간의 위치를 표현하려면은 위치가 3개가 필요합니다. 그죠? 2개 가지고 3차원 공간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럼 지적설계론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할 때 물질과 에너지, 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진 그 설명 방식 내에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는 2개의 원소 가지고 3차원 공간을 설명하려니까 너희는 틀린 거다. 너희는 설명할 수 없다. 너희가 설명 못하는 게 뻔히 보인다. 그런데 새로운 어떤 그런 위치가 하나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디자인이라고 하자. 그 디자인이 뭐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 디자인을 과학적인 어떤 요소를 받아들여서 어떤 거는 진화가 됐다고 얘기하고 어떤 거는 디자인 됐다고 얘기하면은 그거 괜찮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여러분 과학적인 싸움이 아니고 이게 철학적인 싸움이거든요. 내가 이 생각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 방식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과학적인 다툼인데 어느 순간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적인 관점이 중심이 돼서 과학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표현하면은 유신론적 관점에서 과학을 하느냐, 무신론적 관점에서 과학을 하느냐의 차이가 되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화론자, 창조론자들이 논쟁을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죠. 막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는 논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진화론자들이 너희는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각 종대로 만들었다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땐 좋은데 우리 과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증명해봐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거는 다 설명 가능한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생명 기호를 얘기해서 설명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과학 교과서에 어떻게 실리냐.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과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기엔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거를 증명을 나도 못하고 과학자도 못하고 뭐 신학자도 못하는데 그럼 과학에서는 그냥 진화론만 얘기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은 증거가 없거든요. 그럼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과학을 하기 위해서 반대 증거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떤 지적인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이든 뭐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는 그 증명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싸움이 영영 우리 창조론자들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냐. 근데 진화론은 문제가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진화론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가르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더군다나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교회에서 배우는데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됐고 이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배우면 도대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지 교과서의 이 과학적인 내용이 사실인지 제가 오해가 되죠. 근데 이제 이 구도를 깬 분이 계십니다. 버클리대 법학 교수 이제 필립 존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창조 진화 논쟁에 되게 획기적인 그 어떤 계기를 마련한 분이에요. 과학자가 아니죠. 법학 교수죠. 형법학을 전공한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책이 중요해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신반대 다인이라는 책을 한국에서 이제 지적 설계 활동을 하면서. 근데 이분의 이제 얘기를 제가 오랜 강의를 할 수 없고요. 되게 단순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창조론자, 진화론자들이 막 다툼을 한다고 할 때 진화론자가 창조론자에게 얘기하죠. 너가 데이터를 얘기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과학을 하기 위해서 생명체의 창조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가가 증명 불가능하니까 그걸 네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근데 이제 이 필립 존슨의 구도에서는 창조론자가 진화론자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 진화론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초월적인 존재가 없다. 이 세상은 물질과 에너지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가정하에서 생명체의 기원을 얘기하는 거다. 만약 너가 맞으려면은 이 세상에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그 이론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그것도 일종의 가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오면 우리가 창조론자로서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니 너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이 세상의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물질 위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없다라는 걸 증명해라. 그럼 나도 믿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 똑같은 믿음을 전제로 한 기반에서 과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선택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고 철학적인,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자연주의적인 철학에 기반한 이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고 많은 지식인들이 놀랐어요. 아니, 형법학자가 이 첨예한 논쟁에 뛰어들어가지고 되게 논리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진화론은 이게 과학이 아니다. 이건 철학적인 가정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너희가 과학 이론이 되려면은 반대 증거의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 증거를 연구해서 반대 증거가 안 나오면 너희가 과학 이론으로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이게 철학적인 이론이지 과학 이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분 때문에 지적 설계 운동이 시작됐어요. 창조가 아까 좀 다르게 창조주 하나님 성경적인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어떤 생명체의 구조가 이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탐구해서 진화론의 구조, 내추럴 프로세스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을 탐구해서 논문으로 내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가 바뀌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논문으로 나오면은 어떤 거는 진화로 되지만 어떤 건 진화로 되어지지 않는 생명체의 구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토론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안적인 이론을 좀 만들어내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분의 어떤 주장에 동의해서 이제 지적 설계 운동이 시작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년인데 버클리대에 이제 퇴임했기 때문에 몸이 좀 불편하신데 얼마 전에 이제 만나 뵙고 제가 저자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제 몸이 불편하심에도 이제 집안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되게 중요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본인의 전공이 아님에도 이러한 일들을 시작한 훌륭한 크리스찬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필립 존슨 이후로 많은 이제 생물학자들이 참여해서 자연 선택에 반대되는 어떤 개념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마이클 위라는 생화학 교수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의 구조는 자연 선택의 진화로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다. 뭐 그런 원리들을 마련내고요. 그다음에 스티븐 마이어 박사라고 이제 이분은 지적 설계 운동 시애틀에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연구소의 이제 디렉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거기서 그 총 연구를 이제 주관하는 사람인데 이분의 논문이 처음으로 SCI 논문에 실렸어요. 그래서 지적 설계의 개념이 최초로 메인 시어리로 실린 논문이에요. SCI 논문. 그동안은 뭐 수많은 논문을 냈는데 다 리젝트를 당했는데 2004년 9월에 이제 실렸어요. 이 논문이.
근데 실렸더니 이제 온갖 형태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저널의 이제 에디터가 이 사람이에요. 리처드 스턴버그인데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연구원입니다. 이분은 진화론자예요.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아까 스티븐 마이어의 지적설계론자의 논문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해고가 돼요. 왜 이런 논문을 실었느냐? 네이처지에 왜 이런 그 얼토당통한 논문을 게재 승인해서 복잡하게 만드느냐? 네이처에도 나오고 이 사람은 이제 해고를 당하고 소송을 하게 되죠. 뭐 이런 그 이분은 곤잘레스, 이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행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벌고 일식 뭐 여러 가지 그 외계 그 지구와 비슷한 형태의 행성 거주, 인간들이 거주 가능한 행성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조건들을 연구하고. 근데 이분들이 논문을 써서 이제 지적설계론자들이 이분의 어떤 연구 논문이 지적설계론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뭐 논문도 쓰고 연구하자. 그래서 그런데 참여했다는 이유로 연구 실적이 좋음에도 교수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Expelled No Intelligence Allowed라는 그 영화, 개봉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첫 주에 막 박스 오피스에 올랐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효과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벤 스테인하고 유대인 이제 변호사인데요. 유대인 쪽에서 이제 돈을 대죠. 지적설계론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되게 짧은 순간에 왜 과학계에서 토론을 허용하지 않느냐, 생물학계에서 진화론에 반대되는 연구를 왜 허용하지 않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그거를 되게 심도 있게 재밌게 가르쳐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이제 짤막한 걸 좀 보실 텐데 잠깐 이거 몇 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적설계론 중에서 논문이 나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문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윌리엄 댄스키라고 안경 쓴 분이 이제 이분이 신학 박사이자 수학 박사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냐면 IEEE라는 전자공학회지죠. 정보 이론을 연구하는데요. 지금 진화론의 큰 딜레마가 뭐냐면은 여태까지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가 됐다는 거는 그냥 오랜 시간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요. 오랜 시간이라는 표현으로. 근데 문제는 복잡한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은 단백질 구조가 복잡한 것들이 훨씬 많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복잡한 생명체는 이 DNA 정보의 양이가 증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정보가 증가가 되는, 정보의 양이 증가되는 거는 진화론으로 설명 못 해요. 왜냐하면 정보라는 거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정보를 저장하는 건 물질이지만 정보라는 건 물질과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그 설명을 못 해요. 그러면 더군다나 좋은 것은 정보는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 이론가들이, 수학자들이 정보가 우연히 자연 선택으로 증가가 되느냐 불가느냐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진화론자 정보 이론가들이 막 얼토당통한 시오리를 써가지고 뭐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불가능하죠. 당연히 정보가 어떻게 우연히 증가가 돼요. 그건 진화론자들도 뭐 지금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에서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젊은이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교과서나 학교, 대학교에서 많은 어떤 서적들을 통해서 영향들을 받죠. 우리 세계관에 영향을 주죠. 근데 전 세계 생물학자 중에서 일반 대중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분이 리차드 도킨스죠. 옥스퍼드대 석좌 교수죠. 이분은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과학서적, 대중서적을 씀에도 그 대중서적의 내용에는 과학적인 내용을 해석하는 곳에 계속 무신론적 내용을 써줘요. 이분은 특이하게도. 그래서 한국에서 이 수많은 책이 번역됐고 미국도 그렇고 생물학자들은 대학교 1학년 때 갈 때 아예 기초 교양서적의 필독서입니다. 눈먼 세계공이나 이기적 유전자는 생물학자는 이거를 안 읽으면 생물학자가 아니에요. 모든 생물학자는 다 한번 읽어보는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뭐 전 세계 베스트셀러 된 만들어진 시라는 책을 썼죠. 가드 일루전. 이거는 과학서적이 아니고 아예 무신론 서적이에요. 사회과학 서적이에요. 그냥 무신론을 사람들은 대중에게 전하려고 하는 책입니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막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진화론은
더 이상 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 없게 만들었다. 진정한 과학자들은 무신론이어야 한다. 어떻게 진정한 과학자이면서 종교를 가질 수가 있느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그 만들어진 신에 나오는 구절 뭔지 아세요?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는 건 아동학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읽어보면은, 근데 이런 거에 젊은이들이 막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죠. 이거에 이제 비판서에 이제 같은 대학에 이제 원래 생물학 박사인데 신학을 전공해서 신학 박사죠. 이분이 이제 한국에도 몇 번 왔었는데, 이분이 이제 본인 생물학도 전공했기 때문에 도킨스가 뭐가 틀렸냐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콜린스는 미국의 지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죠. 그 지놈 프로젝트가 완료됐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랑 같이 완료된 걸 발표했죠. 근데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분은 크리스찬인데 유신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생명체를 만들었다라고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 책이 한국에도 되게 많이 알려졌어요. 많이 신의 언어라고. 미국에도 많이 읽혔죠. 근데 이제 잘 구분을 못 해요. 왜냐하면은 유신진화론은 신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과학자들이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니까 신학의 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를 창조했다라는 걸, 그 이론을 내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 또 일부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화론이 사실이면은 저도 유신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과 진화론을 동시에 믿는 방법은 그게 유일하거든요. 그러면 유신진화론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인데, 증거도 없음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쓸데없는 중간 생명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성품과는 너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찬인데도 유신진화론의 영향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 진화론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같은 크리스찬들과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지적설교 모임을 이끌면서 막 수많은 논쟁, 매스미디어를 하는데, 저쪽에 나오는 분이 누구냐면은 유신진화론, 같은 크리스찬인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저랑 논쟁을 해요. 왜냐하면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논쟁에 잘 끼어들질 않아요. 꼭 이런 아이러니한 사태가.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이렇게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DVD를 이제 한국에서 우리 연구회에서 이제 판권을 사서 이제 자막을 넣었는데요. 그 리차드 도킨스에 대한 인터뷰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리차드 도킨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한번 보세요. 예, 영상 좀 틀어주세요.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이게 만들어진 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So the Hebrew God of the Old Testament, he doesn't exist in Certainly, I mean, that would be very unpleasant prospect. and the kind of all the Nothing like that. do you believe in anything in the universe? How do you ask such a question? You don't know what good about. You don't know what good about. You don't know that any others. You don't believe in laws of God. No. Why do you even ask? Well, that's totally true. So you don't believe in any God anywhere. Any or anywhere would be completely incompatible with anything, as I said. But Russell had that point, he said something like, "Sir, why do you take such pains to hide yourself?" 파워포인트 다시요. 이 아까 DVD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과학이라는 합리성을 다루는 곳에 아주 이상한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충분히 이거를 반대 증거를 연구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는 게 이게 과학의 올바른 방법론인데 종교라는 이유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되게 아주 견고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아까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중에서 이 창조라는 부분을 아주 견고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영적으로 물론 학술 활동을 하지만 더불어서 기도하며 이 영적인 어떤 진들을 깨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또 이 일을 하면서 기도와 이제 연구를 병행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아까 필립 존슨도 그렇고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기계공학자죠. 엔지니어죠. 근데 이 첨예한 곳에 어떤 그 리더로서 논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책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립 존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죠. 왜냐하면 법학자가 하는데 내가 사이언티스트로서 뭘 못하겠느냐. 내가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영역들이 있죠. 삶의 영역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수님들 중에서 크리스찬 교수님들 중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요. 왜냐하면은 이 세계관이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 주위에 크리스찬 과학자 중에서 신실하게 믿는 분 생물학자 교수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견고한 진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우리 젊은이들한테 벌써 몇 세대 동안 계속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견고한 진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뭐 다 진화론에 대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밝혀서 그걸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이 모든 영역 창조, 타락, 구속, 종말에 관해서 특히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우리 크리스찬과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마지막 때 시스템이 온다라고 계시록에 얘기하는데 다들 그런 게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전하고 뭐 독재 국가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때 뭐 그런 시스템이 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라는 합리성을 다루는 곳에서 이런 시스템이 지금 몇백 년 동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 계시록에 나오는 시스템이 이 땅에 오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건 너무 쉬운 겁니다. 그냥 뭐 테러와의 전쟁이 몇 가지 이슈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종말에 대해서 늘 깨어있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그래서 깨어있고 각자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견고한지를 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토론토 본한인교회에 와서 창조지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의 영역 속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을 파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